근데 이쪽에서는 아직 이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나마 이게 들어보니까 매출 잘 나오는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퍼센티지 잭슨입니다. 퍼센티를 사용해서 직접 매출을 내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퍼센티로 현재 매출정을 올리고 있는 동탄이라고 합니다. 아, 동탄. 혹시 닉네임이신가요? 네네, 동탄 제 마켓 네임입니다. 아, 진짜요? 네. 퍼센티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이제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다른 프로그램 써서 네네. 네, 그 다른 프로그램이 끝나고 유튜브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찾다가 네네. 네, 퍼센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유튜브를 보시다가 네. 퍼센티를 접하셨군요. 그쵸. 그럼 구매 대행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해외 직구가 훨씬 싸니까 네네. 네, 그래서 좋아해서 옛날부터 해외 직구 하다가 이제 친구들 거 뭐 대리 구매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거 알바로도 괜찮겠네, 부수입으로 괜찮겠네 시작한 게 결국 지금 한 1년 지나니까 매출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오른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직구로 네. 좀 싸게 구하는 방법을 찾다가 네. 이게 좀 재미를 느끼고 네. 메리트를 느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쵸. 구매 대행을 아까 1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정확히는 1년까지는 아니고 한 이제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네. 8개월? 네네. 어려운 건 아무래도 계속 소싱해서 올리다 보면은 상품이 중복돼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딱 알고리즘에 막혔을 때 그때 이제 올려지는 소싱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뭐 100개 마음 먹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매출 올라오고서부터 사람이 나태해져가지고 네,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싱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쵸.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네. 되는지 상품을 찾다 보면 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소싱하는 방법은 저는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소싱을 하거든요. 네이버 데이터랩은 하루에도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싱을 하는 게 고갈되진 않거든요. 소싱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소싱은 네이버 데이터랩 기반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소싱을 하고 나서 업로드 할 때가 제일 어렵죠, 사실. 네. 뭐 어렵다기보다는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하죠. 네.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 앉아서 혼자서 노트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재미도 없고 흥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작업들은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한다든지 알바분을 고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매출은 1000에서 1500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마케팅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실까요? 네, 마케팅은 따로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매출 순서가 쿠팡, 네, 그 다음이 네이버, 네이버, 그 다음이 지마켓, 지마켓, 네, 그 다음 이제 뭐 짜잘하게 11번가 옥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해외 상품들은 뒤로 밀려 있어요. 국내 상품들이.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근데 다만 쿠팡은 그 상관없이 아이템 위너로 결정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아이템 위너가 되려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상품이 무조건 싸야 돼요. 네네네. 단가 내가 가져가는 이윤이 적더라도 아이템 위너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상위 노출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단 상위 노출이 어쨌든 한 페이지만 나오면 매출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꼭 1위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네이버나 이제 다른 마켓들은 거의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국내 이제 제품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마케팅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쿠팡은 위너를 활용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는 거고, 네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마켓들이 해외 상품은 저 뒤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모든 마켓이 구매 일수에 따라 출고 소요일에 따라 노출도가 달라요. 그 하루하루가 낮아질수록 노출도는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업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또 이거의 장점은 해외 구매 대행업은 하나라도 팔리면은 국내보다는 상위 노출이 좀 빨리 돼요. 그건 몰랐어요. 네네네. 네. 이게 만약 10페이지에 있던 거는 국내가 똑같은 10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팔리면은 국내는 뭐 9페이지에 간다든지. 근데 해외 구매 대행업은 뭐 5페이지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위 노출하기는 좀 수월하긴 합니다. 그럼 대표님 G마켓은 판매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옥션은 잘 안 되시나요? 네, 이상하게 G마켓 때 뭐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네. G마켓에서 뭐 한 10번 팔리면 옥션에서 한 2-3번 정도 팔리는 수준. 아 진짜요? 네, 보통 옥션 G마켓 같이 판매가 되긴 그쵸, 하거든요. 그럼 11번가는 혹시 일반으로 국내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글로벌로 했습니다. 아 글로벌. 네. 글로벌 판매가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글로벌 거기 저는 안내에 따라 그냥 해외 판매자들은 글로벌로 선택해야 된다 해 있어서 글로벌 했거든요. 근데 거의 없죠. 이제 어쩌다가 한두 번씩 발생하는 정도. 그쵸, 그쵸. 네. 11번가 글로벌은 특히 판매가 거의 안 돼요. 저도 1년에 몇 건 판매를 못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1번가랑 G마켓 옥션은 일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노출도도 높고 판매가 훨씬 잘 돼요. 저도 네네. 하나 볼까요? 근데 일일이 통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귀찮음이 그쵸, 있지만 이게 뭐든지 성실히 귀찮은 거를 했을 때 매출이 증대하긴 합니다. 이게 뭐 암묵적으로 하는 거라서 원래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네. 원래 다 전부 다 글로벌로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뒤에서 그냥 매출을 잘 내기 위한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거니까 하셔도 되긴 합니다. 저 오늘 하나 네. 배웠어요. 개인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겠네요. 네네네. 하셔서 매출은 뭐 증대할 것 같아요. 일반으로 네. 하시면. 그럼 대표님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하실까요? 그쵸, 보통 퇴근하고 한 4-5시간 정도 아, 4-5 투자했습니다. 시간. 네. 그럼 평균적인 거긴 하네요. 네네. 18시간 투자해서 1000에서 1500. 네. 그게 이제 평균적인 수치긴 합니다. 그럼 지금 하루에는 4-5시간 투자해서 상품 업로드 수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할 때는 100개씩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100개씩. 네. 네네. 진짜 딱 100개 잡고서는 100개씩 소싱하고 해서 올리다가 알고리즘에 막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오는 것만 나오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잡는 이제 효자 상품 히트 아이템이 하나 딱 나오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효자 상품이라는 거는 사실 대표님이 히트 상품을 하셨는데 네. 사실 히트 상품이 효자 상품 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거는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황금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효자 상품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는데 황금 키워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선점이 많은 분들이 선점이 되어 있고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고 상품을 많이 업로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효자 상품이 생겨요. 저도 그랬고 대표님도 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상품을 막 올리고 무조건 상품 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공을 할 건 하고 좋은 상품을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하셔야지 대량처럼 아무 상품이나 업로드 한다고 효자 상품이 생기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매출이 증대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상품을 가공을 해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윈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퍼센트를 쓰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매출이 이제 소싱하는 방법이 너무 편해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료 체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퍼센트가 제일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6개월 결제하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소싱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올린 것처럼 이제 하루에 처음엔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것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매출이 안 나더라고요. 이미 누군가 내가 생각한 건 다들 똑같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남들이 떠오르지 않은 건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많이 올리듯 최대한 사람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끔. 네네. 근데 이제
퍼센트에는 이제 그 이미지 편집하는 게 쉽게 돼 있어서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역직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쇼피라고. 아, 쇼피는 안 들어봤어요. 역직구는 압니다.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하면 따라하고. 아, 그쵸.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방 포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발상을 전환을 해서 역직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샤피라는 게 네이버 같은 시장이 있더라고요. 샤피? 네, 샤피. 오. 샤피. 네네네네.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그 동남아 쪽, 태국, 아, 싱가포르, 동남아죠. 네. 네네네. 근데 이쪽에서는 아직 이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나마 이게 들어보니까 매출 잘 나오는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하긴 역직구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네. 한류라고 해야 되나 한국 문화 뭐 그런 거 음. 찾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역직구 좀 주시를 해봐야겠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쇼퍼센트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네. 우리나라 상품을 네이버 같은 데서 있는 걸 끌어올려서 그쪽에 올릴 수 있게 하는 아. 걸 이제 선점하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먼저 선점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기능 네. 회의할 때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사실 제가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고 부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이게 부업이 될지 주업이 될지. 아. 매출이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싱하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적게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나태해져서 한 10개씩밖에 안 올리긴 하지만 네네. 10개면 대표님 분발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분발해야 되죠. 네네네. 지금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나태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마음 잡고 올려서 매출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직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직구. 역직구. 네, 샤피라는 시장. 역직구도 잘 되셔가지고 이제 지금 본업이 있으시고 그 본업을 뛰어넘는 네. 매출이 났었을 때 빨리 퇴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모든 직장의 로망이잖아요. 네, 그쵸. 네, 퇴사를 해서 근데 보통 루트는 뭐 부업을 하던 게 본업 월급만큼 뛰어넘으면 네, 지금-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지금 점점 이제 본업이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도 곧 있으면 좋은 소식 들리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건 있죠. 본업은 안정적인 거. 이거 그쵸, 사실 그쵸.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리스크가. 하긴 리스크가 있는 만큼 네. 그만큼 뭐 큰 수익이 있는 거라서. 네. 리스크 그래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네네.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상품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테이블이 국내에서 뭐 100만 원인데 해외에서 10만 원이면은 사람들은 비록 해외 거에 있지언정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반품이 들어오면 지금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반품 문의가 와가지고 말을 잘해서 그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거든. 물은 적이. 네네.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럼 구매 대금의 몇 퍼센트 제가 빼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물은 적은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그래서 잘 팔릴지언정 리스크가 되는 상품은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 안기가 좀 그래서 네, 그냥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 적게 하는 게 또 대표님만의 또 그런 철학? 네, 그렇죠. 이게 리스크를 적게 하는 것도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구매 대행은 반품이 되면은 다시 해외로 못 보내요. 네. 예, 그래서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만 잘하면은 사실 반품이 나올 확률은 조금은 낮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만 해주시면은 그런 게 적고 또 CS 대처로 이게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라서 CS를 잘 대처를 해도 리스크는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퍼센틱 구독자분들이나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미 얘기가 다 나왔지만 결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소싱을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100개면 100개, 200 말은 그렇게 쉽지만 네. 이제 딱 하는 만큼 이렇게 음. 올리다 보면 결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레드오션은 아니지만 이 시장이 네. 온라인 마켓이 점점 이 구매 대행 시장이 좁아지는 건 맞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돌려서 역직구를 한번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구매 대행도 하시고 역직구도 그쵸, 같이 그쵸. 하시면은 예, 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네네네. 또 한국 제품을 또 동남아에 보내면 또 수요도 많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역직구에 대한 배송 대행지라든지 이게 발달이 많이 안 돼서 네네. 그런 건데 선점을 먼저 해놓으시면은 사실은 매출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열심히 이제 먼저 선행 공부를 해야겠죠. 네. 몇 가지 좀 알아보고 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꼭 역직구 대박 나셔가지고 네. 또 퍼센티 또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출 내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 저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성과 있으시면은 또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대표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